초중학생의 공부 그릇을 키워주고 나만의 공부법을 완성하는 메타코칭 TV PD 장세훈, 작가 김재원, 코치 김정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 5가지 포인트들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네. 되네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 일단 메타인지의 정의를 보면은 메타는 상위라는 뜻이고요. 인지는 알다. 상위 인지. 정리하면 공부하면서 무엇을 아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능력이기도 하겠죠. 정리하면 공부하다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 모르는 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메타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한 가지가 바로 인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인지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사고력과 관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네. 사실 집중력은 뭔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의식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면 정말 잘 안 모여서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를 뭘 네.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뭘 모르는지 아는지도 몰라. 몰라. 그냥 심각하다. 뭐 그냥 얘기만 들어도 되게 심각한 네. 느낌이네요. 네. 그런 애들 많이 있죠. 근데 네. 책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책을 보는 건지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네. 네. 그런데 메타인지가 있으면은 어. 그런 내 모습을 이 위에서 딱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집중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장 PD님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네, 저는 좀 그 메타인지 눈을 좀 떴죠. 어렸을 때? 네. 아시게 된 거예요? 저는 책과 친해지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도 그렇지 않을까요? 공부도 공부도 결국에 텍스트의 문제잖아요. 뭐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자습서든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뭘 아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공부를 잘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뭐 깨달음이나 이거 몰랐던 개념인데 와,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체도 이제 메타인지의 연습이고 계속 확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한 메타인지 상승 효과는 절대적으로 맞다, 저도. 네. 정말 네. 독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읽으세요, 책? 저도 막 많이 막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메타인지가 높은. 저는 한 번씩 도서관 가서 한 8권, 10권씩 빌려가지고 네. 훑어보고 반납하고 네. 훑어보고 반납하고를 네. 한 몇 달씩 막 해요. 네. 막 그러다가 정독을 안 하죠. 정독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훑어보고 반납하고 훑어보고 반납하고. 그게 취미죠. 제가 사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는 사고력을 사전적으로는 생각하는 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좀 다른 표현으로 제가 좀 정의를 내려보면, 저는 사고력의 정의는 꺼내는 능력, 꺼내는 힘이라고 한번 다른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라고 할 때 공부는 집어 넣는 것이다. 근데 그것의 기초는 아는 것입니다 라는 교육의 기치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아는 건 많은데 꺼내는 능력이 없어서 인재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창의적인 인재, 융합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는 건 맞는데 그런 인재는 찾기 어렵다. 이런 이제 기업의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곤 하죠. 네, 네. 그래서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꺼내는 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고력, 꺼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책상에는 앉아있지만 집중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어요. 사실 꺼내지 못하는 지식은 아는 게 아니라고. 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쓸모없는 거고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똑똑한 바보가 되지 말라고. 뭐 아는 건 많은데 뭘 할 수 맞아. 있는 게 없어. 맞아.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꾸 꺼내서 행동하고 맞아요. 좀 경험하고 실수하고 막 맞아요. 네, 그런 시대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런 얼마 전에 이 기사 봤어요. 보람 TV 아시죠? 네, 90억짜리 빌딩을 90억짜리 빌딩 산 6살짜리 그 유튜버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옆에 이제 기자가 누구랑 비교했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그 회장하고 이재용, 비교를 네.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연락이 뜰 때 보람 있는 매덕을 앉아서 본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기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너무 이렇게 네, 그렇죠. 비약해 놓은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꺼낼 수 있는 거. 재밌게 했으니까 그걸 많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되게 집중력을 그 아이가 또 그거에 대한 능력도 굉장히 클 것 같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집중력은 높아질 것 같고 게다가 그거에 대한 이제 편집 능력까지 네. 엄마 아빠가 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또 돈이 되는 시대가 네, 된 그렇죠. 거라서 되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고 지식을 깨닫고 이거를 적절하게 꺼내서 사용했다. 사용해서 남들한테 유익을 줬다. 네, 뭐 재미를 주든지 유익하든지를 주면 이게 그렇죠. 너무 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그런 더 능력의 중심이 결국 메타인지라는 메타인지라는 거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한번 좀 돌아와 볼까요? 네. 네. 학습적으로 아이들이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적은 것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했죠. 첫 번째는 글을 읽는데 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읽었던 글의 내용을 읽고 나서 설명하지 못해요.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하고 핵심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맞아요. 네. 모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는 잘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만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장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구조화 같은 걸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공부는 하지만 실제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못 만드는 거죠. 보통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네 가지 하겠죠? 글이라는 텍스트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핵심을 못 찾는다, 구조화하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결국에는 이 아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거를 계속 채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넣으면 많이 넣다 보면은 내가 이제 꺼낼 줄도 알아야겠구나. 이 그 지식도 시기가 들어가요. 오죠. 그 시기가 올 때가 그렇게 해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식을 네. 넣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게. 네. 근데 안 넣으려고 하니까. 네, 안 넣고 안 넣으면 나올 게 없죠. 네. 근데 넣으려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그게 너무 절실해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아이들은 그 절실함이 없다 보니까 네. 뭐 모르는 거예요. 네. 많이 넣어야 된다는 왜 많이 넣어야 돼요?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텍스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네.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집중력도 높겠죠. 근데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글은 교과서 같은 단문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나 뭐 사회 역사 같은
그런 책도 있겠죠. 그런 책을 읽은 다음에 뭔가를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꺼내보는 작업을 좀 해봐라.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했으면 꺼내봐라. 요약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르쳐보는 것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 써보거나 토론하거나 질문을 만들거나 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꺼내보는 작업을 하는 것. 우리 뇌 안에서는 그 메타인지 능력이 자라는 순간은 꺼내보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꺼내보는 순간을 반복해 주는 것. 이것이 그런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서 집중력을 있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타 코칭 TV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희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온 한 문장이나 한 구절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